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재개발 투자 파트너 정성윤 소장입니다.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고수들은 기본으로 돌아갑니다. 리스크는 정확히 계산하고 수익 구조는 냉정하게 뜯어봐야죠. 그래서 오늘은 재개발 투자자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묻고 또 가장 많이 실수하는 질문 30가지를 딱 뽑았습니다. 순차적으로 3회에 걸쳐 수익 구조부터 비규제 지역 양도 제한, 세입자 명도 전략까지 이 영상 시리즈 하나만 끝까지 보셔도 여러분은 상위 1% 투자자의 시야를 갖게 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Q1. 재개발 투자는 수익이 어디서 나는 거예요? 구조를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재개발 투자가 돈이 되는 구조, 딱 4가지 핵심 숫자가 만나서 수익을 결정합니다. 바로 감정가, 비례율, 프리미엄,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먼저 감정가는 지금 내 헌집이 얼마로 평가받는지입니다. 여기에 사업성에 따른 비례율, 예를 들어 감정가의 비례율을 곱하면 권리가액이 나오죠. 이 권리가액이 클수록 새 아파트를 더 저렴하게 받는 몫이 커집니다. 두 번째, 프리미엄 피. 이건 기존 조합원에게 웃돈을 주고 조합원 지위를 사오는 비용입니다. 불경기에는 이 프리미엄이 너무 높게 형성되어 있다면 아무리 좋은 입지라도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조합원 분양가입니다. 이건 권리가액에 내가 내는 추가 분담금을 더한 조합원이 새 아파트를 최종적으로 사는 가격입니다. 결국 내 수익은 준공 후 새 아파트의 시세에서 내가 쓴 총투자금을 뺀 금액입니다. 특히 불황기에는 초기 프리미엄을 보수적으로 책정하고 나중에 시세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계산해야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Q2. 입주권이랑 분양권이 헷갈리는데 둘이 뭐가 다른 거고 투자는 어느 쪽이 나은가요? 입주권은 조합원의 권리고 분양권은 청약 당첨자의 권리입니다.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새 아파트를 배정받는 권리입니다. 아직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 권리만 있는 상태라 사업 리스크를 안는 대신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저렴할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다만 불경기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사비가 급등하면 추가 분담금 폭탄을 맞을 리스크가 더 크죠. 반면 분양권은 일반 분양 청약으로 당첨되어 이미 분양가가 확정된 권리입니다. 리스크는 적지만 가격이 이미 시장 상황을 많이 반영한 상태입니다. 최근처럼 시장 불확실성이 클 때는 리스크를 감수하고 높은 수익을 노린다면 입주권 쪽, 하지만 사업의 안정성과 확정된 가격을 원한다면 분양권 쪽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입주권은 세금 규정이 복잡하므로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Q3. 비례율이 120% 나온다, 이런 말 듣는데 비례율은 높을수록 무조건 좋은 건가요? 비례율은 조합이 기존 조합원의 재산을 얼마나 불려줬는지를 보여주는 성과 지표 같은 겁니다. 100%를 넘으면 사업성이 좋다, 즉 추가 분담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비례율 숫자 하나만 보고 무조건 좋다라고 단정하면 큰 오산입니다. 첫째, 비례율은 추정치입니다. 지금처럼 공사비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며 분양시장이 침체되면 처음에 120%였던 비례율이 나중에 관리처분 변경 때 100%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요즘은 비례율을 일부러 100% 정도로 낮추고 남는 이익을 무상 옵션, 마감재 업그레이드 같은 형태로 돌려주는 단지도 많습니다. 이는 세금 문제와 조합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이죠. 투자자는 비례율 숫자에 현혹되지 말고 이 비례율이 어떤 공사비와 분양가, 전재위에 계산된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불황일수록 보수적으로 계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Q4. 나중에 진짜로 제가 지불하는 총투자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정확한가요? 재개발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는 총투자금 계산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결국 내 돈으로 갚아야 할 모든 돈을 포함하는 겁니다. 매입 시점에서 초기 투자금은 매매가 마이너스 인수하는 전세월세 보증금, 마이너스 인수하는 기존 대출로 계산되지만 이건 초기만 보는 겁니다. 진짜 총투자금은 다릅니다.
이주비 대출이나 중도금 대출은 당장 은행 돈이지만 결국 원금 상환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따라서 총투자금 계산 시에는 매매가, 추가 분담금 각종 세금 및 부대 비용을 합산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이주비 대출과 중도금 대출의 이자 비용까지 반드시 총투자금에 포함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나중에 수익률을 착각하게 되어 위험할 수 있습니다. q. 이주비 대출은 조합에서 해준다는데 이자는 제가 부담하는 건가요? 조합이 부담하나요? 이주비 대출 이자 부담 주체는 현장마다 다릅니다. 이 질문에 무조건 이렇다라고 답하는 사람은 피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조합의 총회 의결 내용과 정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조는 보통 세 가지입니다. 조합원 전액 부담은 요즘은 불경기에 흔한 경우입니다. 조합 전액 부담으로 사업성이 매우 좋은 단지에서 시공사와의 계약 조건으로 일정 기간 조합이 부담하는 경우입니다. 혼합형은 이주 개시 후 일정 기간의 6개월은 조합 부담, 그 이유는 조합원 부담으로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조합이 부담하더라도 결국 그 돈은 사업비로 처리되고 이 사업비는 나중에 조합원 분담금에 녹아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조합이 해준다더라에 안심하지 말고 이자 부담 조건과 기간, 그리고 나중에 사업비 정산 때 조합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없는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고금리 시기에는 이자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습니다. q. 관리 처분 인가가 나기 전이랑 후 어느 때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한가요? 투자의 기본 원칙은 간단합니다. 리스크가 클수록 싸고 리스크가 작을수록 비싸다는 겁니다. 관리 처분 인가 전은 사업이 좌초될 위험, 즉 구역 해제, 소송, 조합 내 갈등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습니다. 그 리스크를 감수하는 대가로 프리미엄이 상대적으로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아 수익 극대화를 노리는 공격적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반면 관리 처분 인가 후는 분양가, 평형 배정, 사업 구조가 거의 확정되어 사업의 불확실성이 해소된 시점입니다. 가격은 이미 여러 번 점프한 상태라 싸게 들어가긴 어렵지만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는 분들에게 좋습니다. 최근처럼 경기가 불확실할 때는 관리 처분 인가 전이라도 이 구역이 사업성이 진짜 높은지, 시공사 선정이 잘 되었는지 등 리스크 체크를 더욱 엄격하게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금 상황과 리스크 감내 능력에 따라 시점을 정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q7. 조합 설립인가도 안 난 초기 구역은 싸게 살 수 있다는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요? 초기 구역 투자는 복권과 비슷합니다. 되면 대박, 안 되면 그냥 오래된 집 한 채를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가장 낮은 프리미엄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위험 요소가 훨씬 큽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사업 무산입니다. 주민 동의율 부족, 구역 지정 해제, 조합의 무능 등으로 사업이 10년 이상 지연되거나 아예 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구역에 투자할 때는 다음 세 가지를 꼭 체크해야 합니다. 1. 자금의 장기 묶임으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자금이 묶여도 되는지. 2. 버틸 수 있는가이며 만약 사업이 무산되더라도 이 집을 계속 보유할 가치가 있는지를 고려하고. 3. 입지 자체의 가치 즉 재개발을 떠나서도 이 동네의 입지가 기본적으로 우수한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은퇴를 앞뒀거나 여유 자금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가 매수의 달콤함 뒤에는 장기적인 인내와 리스크가 숨어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q8. 재개발에서 현금 청산당했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 건가요? 현금 청산은 새 아파트 입주권 대신 감정평가액만 받고 사업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피해야 할 리스크 중 하나죠. 대표적인 현금 청산 사유는 세 가지입니다. 1. 분양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조합원 분양 신청 기간에 신청을 안 하면 새 아파트 받을 의사가 없다고 간주됩니다. 2.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 예를 들어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무리하게 지분을 쪼개서 매입했거나 3. 위법 건축물 무허가인 경우 등입니다.
내가 사려는 물건이 기존 무허가인지 확인하는 법. 단순히 오래되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중 하나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무허가 건물 확인원 열람입니다. 구청에서 발행하는 서류에 등재된 날짜가 서울은 1989년 1월 24일 이전이어야 하며 부산은 1989년 3월 29일 이전입니다. 재산세 납부 대장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재산세를 낸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항공사진 판독 열람이며 위에 두 가지 서류가 없더라도 서울시가 보유한 1989년 1월 24일 이전 촬영 항공사진에 해당 건물의 형체가 뚜렷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특정 물건의 경우 주택이 아닌 상가, 나대지 등으로서 분양 대상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특히 싸게 나온 매물 중에는 현금 청산 리스크가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물건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물건이 조합원 자격이 확실한지, 분양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매도자와 조합의 서류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큐9. 아파트 말고 빌라나 다세대, 지분으로 된 물건도 재개발에 투자할 만한가요? 빌라나 다세대, 특히 지분으로 된 물건은 얼핏 저렴하게 보이는 물건은 함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점은 초기 진입 자금이 낮아 보이고 아파트보다 정보가 덜 알려져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물건을 찾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초보 투자자에게는 난이도가 매우 높은 구간입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권리관계의 복잡성입니다.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쪼개서 가지고 있거나 등기상 대지 지분이 너무 작은 경우, 심지어 건물 명의자와 토지 명의자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물건은 나중에 현금 청산 대상이 되거나 예상치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용으로 말씀드리면 권리관계가 복잡한 빌라 다세대는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절대 혼자서 접근하지 말라고 조언드립니다. 매입 전에 조합정관, 토지대장, 등기부등본까지 완벽하게 검토해야 안전합니다. 큐10.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시기가 있고 안 되는 시기가 있다는데 비조정 지역으로 현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은 재개발 투자의 환금성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비조정 지역 비규제 지역에서는 재개발 입주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재개발은 중간에 거래가 묶인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그건 투기과열지구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1. 비조정 지역의 핵심은 전매의 자유입니다. 조합 설립인가가 나도, 관리처분인가가 나도, 심지어 착공에 들어간 이후라도 입주 전까지 제한 없이 매매가 가능합니다. 사는 사람도 아무런 제약 없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언제든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출구 전략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2. 투기과열지구와의 차이점. 참고로 투기과열지구는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과거에 이 규제로 고생하셨던 기억 때문에 지금도 겁을 내시는 분들이 많은데 비조정 지역에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딱 하나 주의할 점은 다주택자 규제입니다. 매매는 자유롭지만 본인이 이미 다른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다면 취득세 중과나 양도세 비과세 여부는 별개로 따져보셔야 합니다. 거래가 가능한 것과 세금이 유리한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지금같이 비규제 지역 상황에서는 지위 양도 제한이라는 쇠사슬은 풀려 있습니다. 리스크보다는 수익성과 입지에만 집중해서 투자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10가지의 질문 사례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늘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